한국의 배달 음식 하게 되면 철가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배달의 기수라고도 하는 이 철가방. 특히 철가방은 짜장면 배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광복 후에 짜장면과 짬뽕 등 중국 음식은 신속 배달이라는 구호 아래 급속히 대중화됩니다. 신속한 음식 배달을 하기 위해서는 배달통이 필요했고 그 배달통의 대명사가 철가방이 사용됩니다. 중국 음식점의 배달통은 양철이나 함석판, 알루미늄 등으로 만들어져서 가벼웠기 때문에 널리 쓰이게 됩니다. 코미디언 김한국 씨와 김미화 씨가 스리랑 부부라는 개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1988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국 음식점 배달원을 소재로 하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짱깨란 말은 비속어의 의미로 방송 불가였고 배달부 배달원은 좀 일반적인 평이한 말이었죠.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중국 음식 배달원이 들고 다니는 배달통이 쇠로 된 금속으로 된 가방이니까 배달원을 철가방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코너에서 대사를 하면서 철가방이라고 중국 음식 배달원을 부르게 됩니다. 당시에 이 스리랑 부부라는 이 코너는 거의 그 5, 60% 이상 시청률이 오르는 인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가방이 곧 중국 음식점 배달원을 의미하는 그런 것으로 널리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 스리랑 부부에서 이 중국 음식점 배달원을 이 철가방을 들고 왔다. 그래가지고 철가방이라고 불러서 널리 유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철가방은 그래서 원래부터 약간 그 음식점 배달원을 그 좀 비하하는 그런 약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말고도 짱깨나 짱꼴라라는 말도 쓰죠. 짱깨나 짱꼴라란 말은 중국인들을 낮잡아 부르는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말입니다. 특히 짜장면이나 중화 요리점에 종업원을 낮춰 부르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중국인 전체를 얕잡아보는 그런 용어로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짱깨라는 말은 조선 말기에 중국 상인이나 사장들을 장꾸이라고 불렀는데 그 단어가 변해서 짱깨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꾸이는 중국에서 지금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상점의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이나 주인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짱꼴라라는 말도 쓰고 있죠. 근데 짱꼴라라는 것은 원래는 청나라의 한족들이 만주족 황제 앞에서 자신들을 노차에라고 부른 것을 보고 일본 사람들이 청나라의 노예구나. 그래서 청국노라고 한자를 썼는데 이런 멸시하는 명칭이 건너온 겁니다. 원래 청국노라고 하는 이 한자 발음, 청나라의 노예라는 이 발음은 중국어로 하면 칭궈누가 됩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은 이 한자어를 찬코로라고 발음을 했고요. 이 찬코로가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짱꼴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비하하는 용어는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짜장면 박물관이 만들어졌을 때 그 짜장면 박물관의 상징으로 그 배달통을 든 그 중국 음식점 배달원의 모습을 상징화한 것에 대해서 한국의 화교들이 반발을 한 것도 바로 이런 부정적인 의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배달통은 처음에는 나무로 만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로 만든 배달통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거기다가 음식을 쏟거나 하게 되면 나무에 음식 찌꺼기라든가 국물들이 스며들겠죠. 그래서 위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겁기도 하고 위생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무로 된 배달통은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배달통이 아예 그 가벼운 배달통이 없었을 때는 이 나무로 된 그 배달통을 썼죠. 예, 나무로 된 배달통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 1970년대 철가방이라고 해서 이제 함석이라든가 양철이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새로운 좀 가볍고 그다음 위생적인 그런 그 배달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가방은 1970년대 뭐 자전거, 오토바이로 배달이 되면서 신속하게 배달이 되고 이 우리나라의 음식 배달 문화의 상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배달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중국 음식점도 배달 위주의 그런 영업을 하는 경우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등장했던 이 철가방과 배달 문화는 그 이후에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짜장면이 국민 음식이 된 데에도 이 배달 문화의 상징이었던 배달통, 철가방의 공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로 된 무거운 가방들이 이렇게 과거에는 쓰였는데 이것이 지금은 쓰이지 않고 가벼운 철가방으로 바뀌게 됐고, 그리고 이런 그 가벼운 철가방 배달통 철가방을 200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모나미 볼펜이나 포니 자동차와 함께 한국 디자인 문화재단이 선정한 한국을 움직인 디자인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음식점에서 사용했던 배달통 철가방이 모나미 볼펜이나 포니 자동차와 더불어서 한국의 디자인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약간 좀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요. 이 철가방이 배달을 하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인 그런 물건이란 것은 누구나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인 이런 걸로 선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배달통이 있습니다. 오카모치라고 하는 배달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카모치라는 배달통은 일본의 에도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후기겠죠. 임진왜란 이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열었죠. 그래서 이 에도 시대에 일본 에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식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다음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때 사용했던 배달통이 오카모치입니다. 나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에도 시대 이 소바를 배달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카모치라는 배달통을 들고 이 배달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오카모치 모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 쓰였던 오카모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열게 되면 이 안에 이 식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운반할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도시에서는 배달을 하는데 사용했고, 농촌에서도 농번기에는 추수를 하거나 또는 뭐 모내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많은 농민들이 들에서 일을 해야 됐죠. 이제 그때 도시락이라든가 식사를 운반하는데 이 오카모치라고 하는 배달통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이 오카모치는 일본 다이쇼 시대의 오카모치입니다. 이건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죠. 그래서 1920년대에도 이런 오카모치가 배달통 오카모치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안을 열어보면 이 배달통은 이렇게 구획이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음식을 배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슈와 시대의 오카모치입니다. 1930년대, 40년대 그 이후에도 이 일본은 나무로 된 배달통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알루미늄으로 된 오카모치입니다. 이건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알루미늄으로 된 오카모치를 지금도 일부 사용하고 있죠. 예. 이렇게 일본 음식, 뭐 우동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배달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오카모치를 싣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달통, 철가방과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는 이런 문화, 이런 것이 우리에게만 독자적이고 독특한 그런 문화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이 오카모치를 에도 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해당되죠. 그 시대부터 쭉 사용하고 있었고, 그것이 아마 일본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도 금속으로 바뀐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한 배달통, 새로운 오카모치가 사용이 쭉 되어 왔기 때문에 이 한국의 철가방 배달통이 한국만의 고유한 것이라든가 한국의 특색이 있는 그런 것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